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노후주거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비싸고 구축 아파트는 낡아서 불안하다는 생각,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구축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하게 채워드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동네에 사시는 김씨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올해 66살이신 김씨 어르신은 몇 년 전 자녀들의 권유로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신축 아파트가 훨씬 좋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새 것이고 난방도 잘 되고요. 자녀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김씨 어르신은 묘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모두 젊은 부부들이었고 인사를 해도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대답도 시큰둥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도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죠. 결국 김씨 어르신은 1년 만에 다시 예전 동네 구축 아파트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집이라는 게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사람 냄새가 나고 정이 오가는 곳이어야 진짜 집이더라고요. 김씨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노후주거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최신 시설이 아니라 이웃과의 정서적 연결이라는 점 말이죠. 구축 아파트의 첫 번째 장점은 이미 완성된 생활 인프라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어서 병원, 약국, 시장, 공원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박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내과 의원까지 걸어서 5분이에요. 약국은 3분, 시장은 10분이면 가죠. 신축 아파트 사는 며느리는 병원 한 번 가려면 차 타고 20분은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접근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몸이 불편해져서 멀리 다니기 힘들 때 가까운 곳에 모든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복지입니다. 새로 조성된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는 아무리 단지 내 편의시설이 좋아도 주변 환경이 아직 미완성인 경우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 무릎이 안 좋아지셨을 때 집 앞 작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이런 게 진짜 복이구나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끼고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 씨,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신축 아파트 관리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20년 된 구축 아파트는 8만 원 정도였어요. 관리비만으로도 한 달에 7만 원 차이가 나죠. 1년이면 84만 원, 10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 매달 나가는 돈 하나하나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관리비가 적게 나오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요. 이 씨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집값 상승보다는 주거 안정성이 우선이어야 해요. 세 번째 장점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구축 단지에는 오래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많아서 서로를 돌보는 정서적 안전망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 씨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베란다에 빨래를 널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위층 할머니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어요. 확인해 보니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셨던 거죠.
만약 이웃에 관심이 없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서로 가족 같아요. 아픈 날엔 국물 한 그릇 갖다 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닌가요? 반면 신축 아파트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 위주라서 노인 세대에게는 고립감을 줄 수 있습니다. 깔끔한 복도, 조용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끼는 침묵이 때로는 외로움이 되기도 해요. 네 번째 장점은 구조 변경의 자유도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효율적이지만 획일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구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구조 변경 여지가 많아서 개인 맞춤형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정씨 어르신은 작은 방 하나를 서재로 꾸미고 베란다는 작은 텃밭으로 만들어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상추, 깻잎 키우면서 아침마다 물 주는 재미가 쏠쏠해요. 싱싱한 채소로 쌈 싸먹는 맛이란. 이런 공간 활용은 돈이 많이 드는 사치가 아닙니다. 삶을 내 방식대로 바꿀 수 있는 여유이자 노년의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지혜예요.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식물도 키우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질이 아닐까요? 다섯 번째 장점은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큰 대출을 동반하지만 구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리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빚도 능력이라고 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빚 없는 게 최고더라고요. 매달 대출금 걱정 안 하고 푹 잠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인천에 사시는 한씨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또한 구축 아파트는 시간의 검증을 거친 건물입니다. 20년, 30년 동안 견뎌온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새로 지은 건물의 하자나 문제점들이 이미 모두 해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구축 아파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주차가 불편하고 외관이 노후되어 보이며 재건축 시기가 불확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구축 아파트들이 지하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외관을 리뉴얼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앞서 말한 장점들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집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가족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해요.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집은 단순할수록 아름답다고 했고 뇌과학자들도 복잡한 공간보다 단순한 공간이 마음의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큰 공간보다는 작고 아늑한 공간을 선호하게 됩니다.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포근한 느낌을 주거든요. 집은 단순한 투자재가 아니라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굳이 화려하고 비쌀 필요는 없어요. 따뜻하고 안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주거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어디에서 살 것인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누구와 살 것인가?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이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셋째,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내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종합해 볼 때 구축 아파트는 노후 주거지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평온한 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 집이 아닐까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은 결국 버리고 갈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욕심보다는 삶의 본질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화려한 집보다는 마음 편한 집, 비싼 집보다는 부담 없는 집, 큰 집보다는 따뜻한 집이 노후에는 더 소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에서 찾는 노후의 지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뒤로 돌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새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 속에 숨어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